위원장 앞으로 오세요. 제가 여기 국회의원을 삼선했잖아요. 제가 광주에 있었으면은 이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진실 정의의 투쟁을 5년간 하루도 안 쉬고 했습니다. 다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굴종하고 지식인들 도망가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이라는 가장이라는 사람들부터 다 도망갔을 때 저 혼자 남아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탄핵무효 무죄 석방 투쟁을 5년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할 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우리 대구 시민분들 또 우리 달서병의 달서구 주민분들이 저를 믿고 초선 때 제가 야당으로 그 당시 신한국당 후보를 낸 겁니다. 재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새누리당을 들어가서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전국의 시골 단위 다 합쳤어도 1등 지금 경북도지사는 김천 이철우 지사, 2등이 전라남도 이낙연 총리, 그리고 제가 전국 3등 했어요. 광역시에서는 7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저 외에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또 대통령께서 관저로 부르셔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밀양신공항 안 됐을 때 제가 사실은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뵙고 대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구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철도 지하 사업을 해주십시오. 철도를 지하 넣으면은 9.7조 정도 들어갑니다. 총 그렇게 들어가는데 수익이 수십조가 나오죠. 대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철도 지하 사업, 제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 철도 15분 안에 경기도를 다닐 수 있는 철도 다 났습니다. 45m 밑에. 부산도 시작했고 경기도 경인선도 시작합니다. 대구가 늦었죠. 그때 제가 제안했던 대로 했으면은 대구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권영진 시장 전혀 모르더라고요. 대구 언론들도 몰라요. 저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께 철도 지하 사업을 해달라. 두 번째는 대구시청을 옮겨야 되는데 시청을 아무튼 옮기려면은 대구 중구에 있는 분들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 지역부터 경북대학교 병원, 동산병원, 또 약정골목을 중심으로 의료 특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어요. 대통령께서 흔쾌히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대구 시민들이 안 받았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안 받았어요. 결국은 철도 지하 사업은 못하고 다른 지역은 주원진이가 제안했는 내용을 다 가져가서 다 만들었습니다. 대구에 철도 지하가 되면 대구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철도 주변에 저기 노원동부터 그 다음에 우리 고성동, 칠성동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철도 부지가 전부 다 공원되는 겁니다. 공원. 땅값이 2배, 3배씩 오르고 그 지역이 대구의 최고의 중심이 부활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다 세워서 했습니다. 또 디즈니랜드를 4대강 사업할 때 달성하고 고령 그 강변으로 데려오려고 제가 미국 가서 경북 부지사, 이태근 고령 군수, 달성 구군수 이렇게 투자단을 제가 이끌고 미국 가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었던 울브라이트 재단을 만났어요. 국회의원이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대구시에서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까지 같이 갔죠. 다들 놀랬죠.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그 유명한 울브라이트 재단 투자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대구에 4대강 사업하면은 대구가 4대강 사업 중에서 중심 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를 대구 고령 하원 그 강변에 넣고 싶은데 얼마 투자할 수 있냐. 그때 제가 국회에서 밤 12시에 통화합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으느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밤 12시에 제가 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면은 런던, 암스테르담, 홍콩, 동경, 그리고 워싱턴 여기서 동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 문제를 얘기해요. 투자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죠. 4대강 사업 하면은 이제 4대강 사업 주변 건설을 할 수 있는데 디즈니랜드를 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미국의 월드 디즈니, 파리의 디즈니, 동경, 홍콩 디즈니를 다 다녀왔습니다. 대구가 그래서 관광의 명소를 만들겠다. 그때 울브라이트 펀드가 3천억을 먼저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종 투자 얼마 할 거냐? 3조 하겠다고 했어요. 3조. 그때 조단이라는 게 기억이 됩니까? 대구에 3조 하겠다. 그러면 대구는 땅을 제공하고 고령으로 땅을 제공하고 또 대구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한다. 이런 구도를 다 짰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저는 대우그룹이에요. 93년도에 최연소 부장으로 전 세계를 많이 다녔고 특히 프로젝트를 담당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결국 무산됐죠. 이 문제도 대통령께 설명을 드렸어요. 대구가 대기업 하나 없이 대구의 최고의 대기업은 대구원형입니다. 비참합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할 때요 수천억 가져왔습니다. 제지역구에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동구의 혁신도시에다가 제2정보센터 거기다 넣어주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결국 시청은 제가 지켰죠. 그때 시청 자리에 기상대 들어올라갈 때 제가 18대 당선인 신분에서 저항해서 무산시켰습니다. 국가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회에 들어가서 저항하면서 기상대 들어오는 걸 막고 나중에 저 외에 제가 탈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국민의힘 있던 사람들 기상대 부류정수장에다가 이건 넣겠다 저건 넣겠다 할 때 제가 다 막았습니다. 시청 문제가 무산되면은 그때 얘기해라. 제가 그때 안 막았으면은 시청역이 못 들어옵니다. 제가 막아서 시청 넣었어요. 근데 중구 주민들한테 죄송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료 특구를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시청 자리에다가 45층을 지어서 거기에 지금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 연구 또 제약 완전히 대구를 의료 특구로 만들어서 대구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고 또 제가 지금 달빛철도라는 대구 광주 철도를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제가 했을 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왜? 사업을 안 해보고 프로젝트를 안 해보고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가졌던 대구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사람만 보고 따라가고 정당 보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대구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구를 속속들이 알고 대구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대구의 볼거리, 먹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우리 여기 못이 보이죠? 이 성당못이 요거의 1.2배 정도 됩니다. 요 성당못 크기가 롯데월드에 못하고 석촌호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반을 잘라가 죽여버렸습니다. 내려버렸는데 제가 이거 열자 그랬어요. 이걸 열어서 4대강 사업하면은 낙동강하고 그 다음에 금호강이 만나는 그 시점에서 배를 타고 지금 다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거 열면 됩니다. 배를 타고 이 성당못 와서 두류에 지금 우방랜드 대구타워 저기를 보고 저기에서부터 앞산까지 케이블카를 놔서 대구에 명소를 만들겠다. 대구 안에 내륙 안에 베네치아의 수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구상을 했고 그 구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대구를 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냥 아깝지 않습니까? 대구 청년들이 제일 똑똑한데 갈 자리가 없어요. 대기업 하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구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실망합니다. 지금은 너무 실망해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에서 공부했고 대구에서 12년을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만약에 광주에서 우파하고 싸웠으면 국회의원 선거 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안 하고 그냥 당선이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자유시장 경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로 바꿀 때 대구 국회의원들, 경북 국회의원들 뭐 했습니까? 2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탄핵될 때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대구는 정의로운 도시입니다. 좋은 짓 한 사람이라도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대구는 배신의 도시가 되잖아요. 의리의 대구를, 경북을 저 한 사람이 자존심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국정농단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좌파들, 소위 사회주의, 자생공산 사회주의자들하고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왜 박근혜 대통령이 민노총을 무력화시켜버렸거든요. 정교조를 법의 노조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고 김정은을 참수부대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핵 폐기 안 하면은 김정은 드러내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들이 대통령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촛불을 들고 언론 방송들이 조작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이 등 뒤에 칼을 꽂으면서 나라를, 정권을 그냥 문재인 좌파들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국회의원 정도 하면은, 이래 되면은 일어나서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저항을 안 하니까 국회의원이 뽑아놓은 단체장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들 저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저항하지 않는 야당을 보고 지 마음대로 미래의 국간 다 열고 돈 다 퍼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을 수 없는 악법, 악행을 하고 저끼리 나눠먹고 호남 사람 중심으로 모든 권력기관 수단을 장악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급할 수 있는 자리에 대구 경북 사람들 다 제꼈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 진급 못하게 그 자리를 다 빼버렸어요. 이런데도 지역에 와서 돈 1,000만 원, 돈 1억, 10억 받았다고 프레카드 걸고 자랑하는 이 한심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정말 대구 정신인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구에 있는 이것이 정말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제가 도지사 때 국정감사를 2번 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데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에 제 입으로도 제 귀로도 그렇게 형수한테 욕하는 그런 욕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형수한테 그런 욕하면 안 됩니다. 대장동 의혹 2조입니다. 2조. 3억 5천 투자한 자가 5천억을 가져갔는데 말 하나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파도 의혹이 끝이 없고 부인이라는 사람은 법인카드 쓰고 경기도 소위 운영자금 쓰고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들한테도 살쪘다고 밥 안 먹이는데 초밥 30인분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개인도 써야죠. 왜 전기도 봉금을 씁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둑이 나라 망치는 도둑됩니다. 이재명 시키면은.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겼어요. 국정감사 가서 당신은 어떻게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조폭영화 나오는 시장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그 영화가 뭔 줄 아십니까?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제가 국정감사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경기도지사한테. 조폭영화하고 어떻게 당신은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똑같냐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너져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첫째,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저항했어야 됩니다. 죄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촛불 위력에 무릎 꿇고 다 돌아섰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 가면 쪼매나 목욕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후배들 들어옵니다. 슬슬 피해갑니다. 제가 불러요. 야, 김의원, 너네 피해갈 거 이 사람들아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 내 혼자 밖에 나와서 뭐하는 짓들이냐고 지금. 걔들 갑니다. 용기가 없어. 박상도 저하고 친구예요. 곽 의원, 키 크잖아요. 곽 의원, 너 민정수석이었잖아. 대통령 도와야지. 다 뭐 앉아서.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웃잖아. 가진 자들, 내려놓을 게 많은 자.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재산이 제일 적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매일 봉사로 다니고 동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년째 호스피스 봉사합니다. 다리 주물러주고 기도해왔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자꾸 보면은 당신 너무 힘들지 않냐. 우리 와이프 이럽니다. 제가 그래도 기독교 권사인데 든든한 하나님 벽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 지금도 봉사만 해요. 지금도 봉사. 여러분,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3번에서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30년 가까이 정치를 해도 저한테 구설수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이에요. 이런 단상에서 저는 경찰 차에서 스피커 떨어져서 피를
정말 낭자하게 흘리면서 돌아가신 분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 자리에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대한민국 그 잘난 언론 방송 한 줄도 안 냈습니다. 정치인들 한마디 안 했습니다. 권력기관 하나도 조사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 때 광화문에서 200일 투쟁했습니다. 200일. 진실을 밝혔어요. 2019년 9월 2년 6개월 만에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밝힙니다. 소방청에서 그날 4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한 분은 여성분이 돌아가셨는데 여성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명이라고 합니다. 수십 명이 그 실려 나오는 자리에 하얗게 누워가지고 살려달라고 수십 명이 고통스럽게 우는 장면을 저는 봤어요. 그분들 실려갔는데 그분들의 생사를 모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백주대낮에 태극기 만들고 돌 하나 던지지 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시는데도 한 사람도, 어느 언론도, 어느 방송도, 어느 정치인도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어요. 야, 좌파들이 무서운 나라를 만들겠구나. 언론하고 합작해서 이 중대한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당일 집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묻어버리는 언론 방송들, 정치인들, 권력기관들,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제가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겁니다. 대한애국당.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극악무도한 자들과 언론 방송들과 좌우를 막론하고 문재인 좌파들과 싸울 수 없다. 그래서 10,000명의 창당 멤버를 가지고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해서 지금 4년 6개월이 됐는데 50만 당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 할머니 2분이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이산가족으로 정말 대한민국 땅에 공무 삼촌, 사촌 한 명도 없이 저는 컸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당을 만들고 보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힘들고 외로운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정의롭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부로 하루도 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퇴진 투쟁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코로나 처음에 일어났을 때 코로나가 뭔지 모르고 한 2-3주 빠지고 224차 토요일마다 224차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복장 입고 있으신 분들요 모두가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급으로 돈 한 푼 받지 않는 자원봉사 이렇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전국에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도 굶고 나오는 이분들의 뜻이 뭡니까? 5년간 조원진하고 같이 투쟁했는 뜻이 뭐겠습니까? 정말 진실된 나라, 불의가 나라를 지배하고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국민을 지배하는 그런 진실된 나라를 원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요 전문대학교 이상이 60%가 넘습니다. 60대 이상이 반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의 당원수 우리가 20배입니다. 20배. 정의당의 6배입니다. 그런데 언론 방송에 여론조사도 안 넣어주고 김동연을 넣습니다.
왜? 조원진 국회의원 할 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하는 개혁, 노동개혁 조원진이가 있다. 그때 제 파트너가 추미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이가 493조 아꼈어요. 조원진 무서운 사람이다. 저 우리 공화당 키우면은 나라가 뒤집어지고 탄핵 견딘 놈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제가 다 속속들이 아는데 그들이 언론이 우리 공화당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 묻고 조원진까지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서운 민초들의 저항이 일어난 겁니다. 매주 우리 공화당은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입당 현황을 발표를 해요. 제가 대통령 후보 등록했더니 25억 6,450만 원을 파지 주어서 휴지 줍고 아르바이트하고 정말 힘들게 수많은 국민들이 만원, 2만원 보태서 25억 6,500만 원을 만들어준 그러한 정당, 그러한 당원들 보셨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돈 한 푼 받지 않으면서도 전국에서 현수막 전부 다 자기들이 달고 자기들이 밥 먹고 자기들이 차비 내면서 정국을 하는 이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정치예요. 정당에는 당원이 주인이잖아요. 당원이 자기 당비로서 한 달에 3억이 넘는 당비가 들어옵니다. 특별당비 후원금 50만의 당원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꽁꽁 갖추는데 만약에 김동연 후보 미안하지만은 그 양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장관할 때 제가 당내 원내 수석이에요. 그래서 제 파트너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묻었는데 우리 공화당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50만 당원을 만들었어요. 정치혁명은 우리 공화당은 이미 선거혁명을 하는 겁니다. 국가보조금 하나 안 받으면서도 25억 6,450만 원을 거두고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이 6만 명. 그러면서 당대표도 부정부패하든지 잘못되면은 당대표도 쫓아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원들이 이분들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 당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선거혁명은 이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자기가 가야 될 진실 정의의 길이 자기 자식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하겠다. 자기 돈 내면서 후보를 지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고 그것이 바로 선거혁명이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혁명입니다. 깨끗한 정치인, 당당한 정당,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정권,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5년간을 아스팔트에서 싸웠습니다. 제가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할 때 14일 단식했습니다. 국회에서. 죄 없는 대통령은 증거도 없이 구속 연장.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정치공동체 묵시적 청탁으로 말도 안 되는 농고문을 가지고 30년 구형 농고문을 다 읽어봤어요. 고영태 녹취록 다 들어봤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짓말들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추미애하고 싸우다가 자유파의 이재수 사령관 수치스러워 자살했잖아요. 6명이 자살했습니다. 조사받다가 박근혜 대통령 증거 하나 없는 뇌물한 안 받은 사람을 수갑 채우고 6개월 동안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루에 10시간씩 5일을
하루에 10시간씩 조사했습니다. 용서가 할 수가 없죠.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설득하고 제가 엄청 욕을 먹으면서 국민의힘 보고 단일화하자. 단일화 안 하면은 정권교체 깨진다. 그것도 권정세 선대본부장한테 공식 공문을 보냈어요. 당신들이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는데 당신들 정권교체 잘못하면 물 건너간다. 안철수하고도 그렇고 조문진하고도 그렇고 단일화 해야 된다. 선거자금 쓰기 전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들이 국민의힘이 우리 공화당 조문진을 발로 찼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단일화를 발로 찬 것은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이지 우리 공화당은 공문까지 보내서 언론방송에 공개까지 했어요. 단일화 해야 된다. 윤석열이 용서할 수 없는 자고 보수 괴멸의 주동자고 국정원장 4사람을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삼성 이재용 구속시킬 때 윤석열 삼성 조사팀이 박수치고 파이팅하고 난리 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도 제가 우리 이 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공수처법 할 때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 가 있고 지금도 병원 신세 지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권교체가 국민의 명령이니까 정권교체 해야 된다고 우리 당원들한테 그 수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5년간 투쟁하고 5년간 진실정의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를 외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한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쓰레기 짓을 한 자들한테 배신자들한테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하자 했는데도 그들이 우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공화당에 항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저 쓰레기 배신자들한테? 그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간 진실정의 투쟁하면서 수많은 동지들이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다 묻고 당원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정권교체해야 된다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어제 구미 상무동 가는데 혹시 지난번 윤석열이 갔을 때만큼 물병 던지고 난리하지 않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우면은 좀 잘하지. 우리 공화당 어제 JTBC 인터뷰였어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고쳐 설락했더만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